여러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생강차 많이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서 컵 잡기가 힘드시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첫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고 계셨다면 이 영상은 절대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만성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 염증이 당장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혈관과 관절과 신경을 갉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주저앉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강차를 매일 마시는데도 몸은 여전히 뻐근하고 손발이 찬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염증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생강차인데도 어떤 분은 관절이 풀리고 잠이 깊어지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생강차에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떤 온도로 더해 마시느냐입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만성 염증을 연구해 온 박사 박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한 게 있습니다. 똑같이 마시는 생강차라도 이것 한 조각만 더해주면 몸속 깊은 염증이 가라앉고 손발 끝까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드시고 있는 생강차에서 무엇을 당장 빼야 하고 무엇을 한 조각 더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손발이 차고 아침마다 몸이 뻣뻣한 어머님, 아버님 계시면 이 영상 카톡으로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가장 강하게 신호를 보내는 곳이 어디인지, 손인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실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지켜보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내가 다니는 모임에 늘 함께 오시던 72세 김명수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걸음도 또렷하고 웃음도 많으신 분인데 따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서 컵을 잡기가 힘들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 첫 두세 걸음은 무릎이 돌처럼 묵직하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종아리가 뻐근해서 다리를 자꾸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김명수님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겨울만 되면 본인이 직접 생강을 듬뿍 썰어 넣고 오래 끓인 생강차를 큰 냄비에 가득 끓여두고 하루 종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생강차를 그렇게 열심히 마시는데도 손발은 여전히 차고 아침에 몸이 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어느 날 김명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건강 챙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피곤한지 모르겠다고요? 그때 저는 생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끓이는 온도와 시간 그리고 거기에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이것을 한 조각 더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강을 팔팔 끓이지 않고 물을 먼저 끓인 후 잠시 식혔을 때 얇게 썬 생강을 넣고 마지막에 계피 한 조각만 더해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 다시 뵈었을 때 김명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첫걸음을 떼는 게 전보다 훨씬 가볍고 밤에 종아리 쥐 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생강차 한 잔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온도와 두께와 재료 하나가 몸속 염증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를 수십 번, 수백 번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생활을 완전히 뒤엎지 않아도, 생강차 한 잔의 방법만 바로 잡아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만성 염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생강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강차의 효과를 망치는 잘못된 습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은 오래, 세게 끓일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생강을 듬뿍 넣은 다음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이는 식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국 같지만 실제로는 생강 속에 좋은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약해지기 쉽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따뜻한 온도에서 우렸을 때와 팔팔 끓였을 때 성분 구성이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높은 온도에서 쇼가올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에 자극을 주는 성질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70세 정선자님은 겨울마다 진하게 졸인 생강차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속이 자주 쓰리고 밤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물을 먼저 끓인 후 불을 끄고 잠시 식힌 다음 생강을 넣어 10분 정도만 우려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몇 주 뒤 정선자님은 속이 훨씬 편안해졌고 밤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생강은 오래 끓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온도에서 편안하게 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집에서 끓이시는 생강차는 혹시 너무 세게, 너무 오래 끓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귀찮다는 이유로 생강을 그냥 두툼하게 썰어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껍게 썬 생강은 겉부분만 데워지고 속 깊이 있는 성분은 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뿌리 채소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 얇고 넓게 썬 쪽이 성분이 더 고르게 녹아 나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표면적이 넓어야 물과 닿는 면이 많아지고 그래야 좋은 성분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는 겁니다. 68세 김동호님은 엄지손가락 두께로 생강을 썰어 통째로 끓였습니다. 냄새는 강한데 정작 몸은 그다지 달라지는 느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강을 손톱 두께 정도로 얇고 넓게 썰어 넣고 끓이지 말고 우리도록 방법을 바꾸자. 몇 주 뒤 김동호님은 손끝이 예전만큼 시리지 않고 설거지를 할 때도 덜 얼얼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생강은 지금 얼마나 두껍게 썰려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겨울만 되면 큰 유리병에 생강을 가득 넣고 꿀을 부어 몇 달씩 두고 드시는 집이 많습니다. 편하고 맛도 부드럽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생강의 향과 신선함이 떨어지고 꿀도 공기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서 맛과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꿀은 밀봉 상태에서도 온도 변화가 크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생강 역시 꿀에 오래 담가두면 본래의 매운맛과 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이런 변질된 생강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6세 안지은님은 반년 넘게 된 생강꿀을 매일 밤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입안이 텁텁해졌습니다.
제가 생강은 따로 그때그때 우려 드시고 꿀은 마시기 직전에 작은 숟가락 하나만 넣도록 바꾸게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속이 훨씬 가벼워지고 아침 입맛도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집 한쪽에 몇 달째 그대로 있는 생강꿀병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때입니다. 생강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진하게 자주 많이 마셔야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생강도 강한 식품입니다. 적정량을 넘기면 위가 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고 열감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자료에서도 생강은 하루 생것 기준 4g에서 5g 정도가 적당하며 이를 넘기면 소화기 불편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73세 오상률님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며 매 끼니마다 큰 머그컵으로 생강차를 한 컵씩 하루에 서너 컵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이 타는 듯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제가 양을 줄여 하루 두세 번 작은 잔으로 마시도록 바꾸고 중간에 물도 함께 마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불편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생강차 한 잔의 양은 과연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양일지 아니면 욕심이 조금 앞선 양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성염증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사흘, 나흘 마셔보고 별 변화가 없으면 곧바로 포기합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진행한 생활습관 연구를 보면 몸이 눈에 띄게 반응을 보이려면 적어도 3주에서 한 달은 같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71세 박순옥님은 생강차를 나흘 마셔보고 아무 느낌이 없다며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적어도 3주에서 한 달은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만나 뵈었을 때 아침에 손이 덜 굳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전보다 훨씬 덜 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시 나도 며칠 해보고 포기하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만 바로 잡아도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강차에 무엇을 어떻게 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과 계피의 힘을 제대로 쓰려면 먼저 물 온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물을 냄비에 올려 끓인 다음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한두 분 정도만 그대로 둡니다. 김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얇게 썬 생강을 넣고 약 10분 정도 우리면 향은 부드럽고 성분은 충분히 풀려 나옵니다. 너무 팔팔 끓는 물에 바로 생강을 넣으면 향은 강해지지만 위가 약한 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끓일 때 오늘부터는 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멈추고 숨을 고르는 그 순간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어느 정도 끓을 때 생강을 넣으셨는지 떠올려 보실 수 있나요? 생강은 손톱 두께보다 조금 얇게 넓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넓은 면에서 성분이 골고루 우러나옵니다. 한 컵 분량의 물이라면 이 정도 두께의 생강 서너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거나 관절이 많이 뻣뻣한 분들은 5-6조각까지 늘릴 수 있지만 갑자기 늘리기보다 일주일 단위로 천천히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목이 약해 얇게 써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조금 두꺼워지더라도 가능한 한 넓게 썰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대충 눈대중으로 넣었다면 오늘부터는 몇 조각을 넣는지 한번 세어 보시겠습니까? 생강향이 은은하게 배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계피입니다. 계피는 생각보다 힘이 강한 식품이라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이 과하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 길이의 계피를 한 조각 넣고 5분 정도만 함께 두면 충분합니다. 계피는 손발 끝으로 혈류가 퍼져 나가도록 돕고 식사 뒤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의 흔들림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밤에 열이 자주 오르는 분들은 저녁보다는 아침과 점심에 계피를 쓰고 밤에는 생강만 쓰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계피를 평소 얼마나 자주 사용해 보셨나요? 몸이 좋아지려면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것보다 필요한 시간대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작은 잔으로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반 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잔입니다. 아침에 한 잔은 밤새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점심 뒤 반 잔은 식사 후 졸림과 답답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한 잔은 종아리 쥐와 다리 저림을 줄여서 잠을 좀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3번 모두 지키기 부담되신다면 아침 한 잔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 하루 중 가장 넣기 쉬운 시간대는 언제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골라 보시겠어요? 위가 유난히 약한 분들은 생강량을 줄이고 물을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연한 차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은 편인 분들은 계피 양을 처음에는 아주 적게 잡고 며칠 단위로 몸의 반응을 보면서 늘리거나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밤에 열이 많고 땀을 자주 흘리는 분들은 저녁차에는 계피를 빼고 생강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체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남이 좋다고 한 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내 몸을 잘 관찰하면서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위, 혈압, 수면 중에서 어디에 가장 신경이 쓰이시나요? 마지막으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어느 정도 농도로 생강과 계피를 얼마나 넣어 마셨는지, 그리고 그날 밤 다리 쥐는 어땠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얼마나 뻣뻣했는지 간단히 한 줄씩만 적어 보시는 겁니다. 이 기록이 일주일, 한 달 쌓이면 내 몸이 어느 시간대에 어떤 농도에 더 잘 반응하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남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직접 알려주는 방법대로 미세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공책 한 장이라도 꺼내서 내 몸과 생강 계피차에 대해 작은 기록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실천법까지 정리했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보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손가락이 굳는 느낌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려온 잘못된 상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생강차를 진하게, 많이, 오래 끓여 마시면 언젠가 몸이 알아서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과연 옳은지 차분히 돌아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생강은 오래 팔팔 끓일수록 좋다. 두껍게 썰어도 상관없다. 꿀에 오래 재워두면 더 좋다. 진하게 많이 마실수록 효과가 크다. 며칠만 마셔도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오히려 위를 자극하고 성분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몸에 과한 열을 일으켜서 생강차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물을 먼저 끓인 뒤 잠시 숨을 고르게 하고 얇게 썬 생강을 넣어 적당한 시간만 우리고 그 다음에 계피 한 조각을 짧게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하루를 3구간으로 나눠 아침, 점심, 잠들기 전으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춰 농도와 양을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작은 기록을 통해 내 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자세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몸속 깊은 곳에 염증이 조용히 쌓여 혈관과 관절과 신경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버거워지고 밤에 쥐가 자주 나고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아침에 몸이 풀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쌓이면 일상의 활력이 떨어지고 외출이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삶의 질 전체가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 첫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한 시간이 짧아지고 종아리 쥐가 눈에 띄게 줄고 잠이 깊어져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 보러 나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손주와 놀아줄 때도 덜 지치는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물을 먼저 끓인 뒤 불을 끄고 한두 분만 숨을 고르게 둔 다음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넣어 10분 정도 우리고 그 다음 계피 한 조각을 넣어 5분만 더 두었다가 작은 잔에 따라 천천히 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내 손끝과 무릎, 종아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신만의 언어로 한 줄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작은 한 잔이 일주일, 한 달 이어지면 몸은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 대답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내 몸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일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겠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아버님, 어머님, 지인분들께도 꼭 카톡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